태풍이나 해일 등의 변화무쌍한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 이때 속도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계기판을 보면 된다고요. 그 계기판의 속도계가 나타내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일까요? 현대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미분입니다. 인류사에서 미분이란 혁명을 이끌어낸 두 사람,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 이 두 사람의 시각으로 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공부하신 분도 미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지를 달리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총 이동거리는 3km. 도착해서 시간을 재어보니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때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거리, 흔히 거속시라 불리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30분은 2분의 1이니까 공식에 대입해보면 시속 6km가 나오네요. 이것을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뉴턴 이전 시대의 속도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뉴턴의 세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달리는 사람도 떨어지는 사과도 움직이는 모든 것의 속도는 계속 변할 텐데 이 속도 개념으로는 단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속도가 변함에 따라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구한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즉 양 끝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곡선에서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곡선을 무한히 쪼개면 결국 아주 작은 선분들의 합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은 이것을 속도 개념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저 초록색 선들의 기울기는 시시각각 변하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히 한 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점에서 곡선을 계속 확대해 봅시다. 그러면 곡선은 조금씩 펴지게 됩니다. 더 확대해 보면 보이십니까? 결국 곡선은 점점 직선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봤을 땐 둥근 지구가 우리가 바라볼 땐 평평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때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을 나타내는 순간에 속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뉴턴의 기적의 해라 불리는 1666년 불과 23살의 나이에 미적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유율법을 고안하여 순간 속도를 계산해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하나의 예를 통해 뉴턴의 유율법을 저와 같이 간단히 살펴보시죠. 사과가 떨어질 때 t초 후의 낙하거리를 5t제곱이라 놓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t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해봅시다. 시간에 대한 사과의 낙하거리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아주 작은 순간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0과 비슷하게 생긴 오미크론이란 개념을 도입합니다. 끝없이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5a만큼 흘렀을 때 낙하거리는 5b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위쪽 점의 좌표는 아래쪽 점에서 5a와 5b를 더한 값이 되겠죠. 이것을 함수에 대입하고 식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변에 남은 오미크론은 없앱니다. 그러면 5a분의 5b, 즉 시간분의 거리는 10t가 나오게 됩니다.
현대의 미적분과 보기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원리는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움직이는 속도를 순간속도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미분이라 합니다. 이로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거속시를 넘어서 순간순간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학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직선을 원래 함수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라이프니츠의 생각, 그리고 위대한 업적. 라이프니츠, 뉴턴과 함께 미적분학의 공동 창시자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그만의 미적분을 탄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미적분이라고 하면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특별한 업적 중 하나로 이진수 체계의 발명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두뇌는 이 이진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회로에 전기가 통하면 1, 안 통하면 0. 이 두 가지로 모든 계산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AI의 핵심 이론인 신경망 이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죠. 이진법이 현대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컴퓨터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많이 좋아했을 것 같네요. 라이프니츠는 뉴턴과는 달리 접선을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위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다루는 XY 좌표 평면입니다. 그는 곡선과 할선의 두 교점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나타나는 직선이 접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오른쪽뿐 아니라 왼쪽에서의 할선도 같은 직선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접선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함수 fx 위에 한 점의 x값을 a, 이때 x 증가량을 델타 x, y 증가량을 델타 y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할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y는 두 점의 함수값의 차. 함수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델타 x를 0으로 분해보면 이에 따라 할선은 점점 접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 작은 값을 h로 바꿔보죠. 그리고 리미트를 이용하여 h를 0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델타를 d로 바꾸어 dy dx라는 기호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앞서 살펴본 순간속도, 순간변화율과 같은 것입니다. 이 dy dx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모두 들어있는 매우 우수한 기호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dy dx 기호를 dx분의 dy로 읽으면 틀린 것일까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의 차이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에선 분자를 먼저 읽기 때문에 dy dx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기호의 표기법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지만 읽는 법은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수학의 정점에 있다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dx분의 dy라고 자주 읽으십니다. 복잡한 문제에선 이것이 분수처럼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도 아닌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선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래프가 특정한 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선이 우상향의 모양이면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내려가게 될 테니까요. 이것을 이용하면 그동안 그릴 수 없었던 함수에 대한 전체의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뉴턴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한히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직선으로 접선을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접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 접선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보시죠. 0,0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엇이 될까요? 확대해보면 x축이 곧 접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은 곡선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도 미적분에서는 접선입니다.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봅시다. 이때는 y축이 접선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똑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분모가 0이 됩니다. 수학에서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죠. 따라서 이 접선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미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접선은 존재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한붓 그리기처럼 연속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확대해보면 어차피 둘 중 하나입니다. 직선의 형태로 펴져 있거나 아니면 꺾여 있거나 이 중 전자가 미분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그래프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 X축을 시간축으로 본다면 미분 가능한 시점에서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직전에 흘러왔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꺾여 있는 경우는 미분 불가능입니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땐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불안하기 마련이죠. 요즘은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도 여러 곡선을 이어붙일 때 컴퓨터로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입니다. 이때 컴퓨터는 미분을 계산해서 모든 점을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러한 곡선을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합니다. 미분 가능이란 개념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세계의 발견을 두고 당시 요즘 논문 표절처럼 영국과 독일의 두 수학자 사이에 저작권 싸움이 치열하였습니다. 영국과 대륙 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되었죠. 10년을 먼저 알았던 영국 왕립학회 회장 뉴턴, 10년 후에 알았지만 3년을 먼저 발표한 왕립학회 회원 라이프니츠. 결국 1712년 왕립학회는 자국의 학자인 뉴턴의 손을 들어주었고 안타깝게도 라이프니츠는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내게 되었다 전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대 미적분학이 이 두 가지 방법론을 결합하여 발전해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2024년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으니 모를 일이죠. 저는 수학이 우주에 숨겨진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미분과 같은 수학적 산물들은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